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통장 쪼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통장 쪼개기는요, 통장상에서 나라는 사람의 현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통장 쪼개기, 즉 나의 머니로드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출이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데 항상 우리의 돈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현금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통장을 쪼개면 그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들 통장을 여러 개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들 돈 관리가 잘 돼서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통장만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든 그 통장들 안에서 나의 현금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져서 보이는 게 정말 통장 쪼개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현금 흐름을 통장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4-5가지 통장에 분산을 시켜서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달 카드값 메꿀 돈이 부족하다. 생각지도 못했던 집에 어떤 경조사가 생겼다. 그럼 또 어느 계좌에 있던 돈을 그냥 끌고 와서 그걸 쓰게 될 겁니다. 용도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넣었다 뺐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통장을 쪼갠 의미가 없이 나의 현금 흐름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쪼갠다라는 표현보다는 내 돈이 흘러가는 길을 명확하게 설정하겠다. 저는 이게 더 확실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를 딱 4가지 경로를 설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가지의 통장을 어떤 식으로 쪼개서 관리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계좌가 따로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저축 투자 관련한 계좌. 네 번째, 나의 용돈을 쓸, 우리 집 변동 생활비를 쓸 생활비 계좌. 이렇게 4개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급여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급여 계좌는 나의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를 뜻하죠.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급여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다른 자동이체 걸지 마시고 급여가 들어오면 내가 수동으로 이 급여 계좌에 들어온 그달의 소득을 필요한 모든 곳에 보내고 잔고가 영원히 되어 있는 딱 그 거래 내역만 남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급여 계좌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상태에서 돈이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내가 도대체 얼마 벌어서 얼마를 썼는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 지출 계좌인데요. 내가 그달 내야 될 카드값부터 관리비라던가 아니면 월세가 나간다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각종 전기 구독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내야 되는 금액, 비용은 무조건 다 저는 고정 지출 통장 하나에다가 전부 다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구 카드값은 여기에서 내 카드값은 저기에서 이러면 개인도 가정도 돈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복잡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번 돈 다 어디다 썼지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하는 통장은 명확하게 가장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저축투자 계좌인데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내가 저축투자 계좌로 보내놓고 거기에서 저축 금액이 빠져나가고 일정 투자 금액이 빠져나가고 이런 용도로 쓰는 통장인데, 나는 매달 저축이나 투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더 매입하고 더 팔고 이런 걸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고정비 계좌에 합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축투자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자금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유 자금들이. 그런 것만 따로 모아놨다가 내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주식을 더 매입하고 펀드를 더 매입하고 샀다 팔았다 좀 자주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축투자 계좌를 따로 놓고 정기적으로 저축하실 건 하시면서 투자 활동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렇게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데 쓰는 비용을 넣어놓는 계좌를 우리가 생활비 계좌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생활비 계좌로 이체해놨다. 100%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100만 원이 어디로 흘러나갔는지 명확하게 거래 내역에서 다 보이게 될 겁니다. 따로 솔직히 장부를 쓰지 않아도 100만 원의 흐름과 용처가 보이겠죠. 우리가 월급이란 걸 받으면 월급을 쪼개는 계획을 할 때 다음 달까지 쓸 현금 생활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월급 계획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월급을 받아서 전달에 쓴 변동 생활비 카드값을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계획을 세우실 때 변동 생활비는 이 2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예산 배정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계좌를 설명을 드렸는데 급여계좌, 고정지출계좌, 저축투자계좌, 변동생활비 계좌. 저는 하나로 더 추천드리고 싶은 계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아웃 계좌라는 건데요. 예비비 계좌 성격을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연간 고정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집안의 각종 경조사부터 무조건 써야 되는 연간 고정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4인 가족 기준 6,700만 원의 연간 고정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매월 그 집은 월 필요 생활비 외에 6,70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늘 필요한 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생활에 타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 인아웃 예비비 계좌에 연간 고정비를 매월 얼마씩 계속 꾸준히 적립을 해 나가셔야만 그 연간 고정비를 부담 없이 마크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다른 장부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이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머니로드 설정을 5가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드시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통장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개설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2개밖에 없어서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은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주거래은행은 회사에서 어디 은행에 가서 급여계좌를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면 거기가 처음으로 거래를 트시는 은행이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은행에서 거래하는 게 많아져서 거기가 주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거래라는 용어는요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주 거래하게 되는 은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급여가 들어왔을 때 이 나의 돈을 현명하게 잘 굴리고 불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월급을 여기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다 해결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의 중요한 저축금액은 찾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신용카드는 어떻게 혜택이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어디 거 만들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신용카드에 관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후로 정말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에서 혜택을 기대하지 마셔라. 신용카드는요 내가 100을 써야 약 1에서 5의 혜택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혜택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맞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 연말정산 혜택도 있고 우리 집은 꼭 써야 되는 이 금액이 있는데 이걸로 썼을 때는 몇 프로 페이백이 되니까 이건 좋은 거잖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 명확한 혜택을 말고는 신용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나한테 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초년생이실 때는 모으는 게 관건이지 그런 썼을 때 받는 혜택이 전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4-5가지의 머니 경로들 잘 개설을 하시고 3년 후 5년 후에 그동안 내가 번 돈 어디 갔지 이런 말을 안 하는 현명한 우리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